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요리 수업, 정나래 요리 연구가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네, 오늘 메뉴는요, 조금 계절감이 이제 간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오기 때문에 아쉬워서 한번 해보는 메뉴, 애탕입니다. 뭔지 아세요, 애탕? 생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홍어 애탕 같은 거?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애자는 쑥 애자를 씁니다. 두둥. 쑥 애자라는 한자가 있고요. 이거를 간혹 쑥애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쑥애탕은 제 생각에는 역전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현이라서 애탕이라 부르면 되고요. 쑥을 이용한 탕을 끓일 건데요. 이 탕은 굉장히 고급 탕입니다. 궁중음식 그 책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탕인데요. 왜냐? 옛날에 귀했던 소고기가 들어가요. 빠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론 비싸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 입소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어야지만 먹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부 양반이나 궁에서는 먹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소고기 자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일하던 소들은 특히나 근육이 많다 보니까 좀 질기고 뻣뻣해서 그 소를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방이 없는 부위는 잘게 다져가지고 쑥과 같이 넣어서 완자를 만들어서 국물에 퐁당 넣어 먹으면 먹기가 훨씬 부드럽겠죠. 네, 지방이 없는 부위를 그냥 먹으려면 뻑뻑하잖아요. 그거를 다져가지고 쑥도 넣어서 봄에 이렇게 쑥향이 가득한 한 그릇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 식이섬유도 보충을 하고 또 봄 기운이 싹 퍼지니까 좋은 메뉴죠. 예, 아쉽게도 지금 여름에 접어드는 이 즈음에 제가 이 메뉴를 소개해서 아쉽지만 봄에 꼭 한번 해보시고 아직까지는 쑥을 판매는 하더라고요. 쑥 사가셔가지고 오늘 메뉴 한번 꼭 해보세요. 이 애탕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문서, 고조리서에서 특정한 한 권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조금씩 레시피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의전서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또 여기 조선왕조 궁중음식이라고 궁중음식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이 있는데 이 책 레시피하고 시의전서 레시피를 조금 섞어가지고 저만의 재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를 간단히 해보면요, 소고기 기름기 없는 부위 있죠? 누가 봐도 살코기 같은 거. 네, 이건 우둔이에요. 보통 우둔, 홍두깨 이런 것들은 지방이 없고 뻑뻑해서 다져가지고 다진 육으로 많이 쓰고요. 요 옆에는 등심을 준비했는데 조선왕조 궁중음식 책에 등심으로 육수를 우려라 라고 적혀있어서 요거는 육수는 조금 기름기 있는 부위로, 그래야 국물이 꼬숩겠어요? 안 꼬숩겠어요? 꼬숩겠죠? 예, 그래서 요거 등심은 국물용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향긋한 쑥. 피디님 드시고 사람 되세요? 사람 같지 않다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되시라고 좀 드시라는 거고요. 우선은 쑥이랑 고기를 다질게요. 오늘 다질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쑥을 데쳐서 다진다는 레시피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데쳐서 다지니까 쑥이 좀 질겨요. 그래서 저는 바로 쑥을 그냥 썰 거예요. 요만큼 다지고 나머지는 차라리 육수 낼 때 넣어가지고 그 향을 육수에다 우려낼게요. 그럼 쑥을 잘게 다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쫑쫑쫑쫑쫑 다져주세요. 소고기 우둔살을 곱게 다질 건데요. 제발 다진 거 사세요. 왜 이거 덩어리로 사온 거야 도대체. 한번 다져볼게요. 옛날 그 시의전서 때는 다짐육을 안 팔았을 거니까 제가 조선시대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일일이 손으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육수를 끓일 건데요. 소고기 등심을 이용해가지고 고소한 육수를 끓일 거예요. 물을 좀 넉넉하게. 조선왕조 궁중음식에서 8컵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8컵을 넣겠습니다. 등심을 넣어주는데요. 여기 남은 우둔살까지 그냥 같이 넣어버릴게요. 지금 물 1리터, 고기가 푹 잠길 수 있게 넣고요. 파도 하나, 한 토막 넣고요. 고기 누린내 잡아줄 마늘도 조금 넣어가지고 간이 돼야 되니까 국간장 넣어주고요. 후추. 이렇게 기본 간을 해서요. 이 고기에서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야 되니까 한 30분, 40분 정도를 푹 끓여줄게요. 파글파글 끓을 때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이 거품은 몸에 나쁜 건 아닌데 텁텁하고 약간 누린내가 나니까 이렇게 싹 걷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도 약중불로 줄여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익혀보겠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에 이제 완자를 한번 빚어볼 건데요. 제가 직접 다져놓은 우둔살, 그 다음에 쑥 다진 거, 데친 쑥 이용하실 분들은 데쳐주시고요. 소고기에 초록초록이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넣고요. 여기다가 다진 마늘, 다진 파, 그리고 후추, 고소한 참기름,
저 같은 경우는 간장으로 보통 간을 하는데요. 조선왕조 궁중음식에는 소금 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이게 질어지면 반죽하기 힘드니까. 액상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대로 따라서 소금 간 할게요. 그리고 잘 섞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기만 들어가면 좀 뻑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부를 으깨가지고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양파 같은 걸 조금 으깨가지고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비벼졌으면 손으로 잘 치대서 고기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힘을 좀 가해줄게요. 자, 이제 한번 밤톨만한 크기로 하라고 했으니까 밤톨만한 크기로 한번 해볼게요. 밤톨만한 크기로 꼭꼭 힘을 줘서 저는 오늘 쑥을 데치지 않고 생쑥을 바로 썰었기 때문에 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육수 이제 거의 다 끓어갈 때쯤 한 10분 남기고 육수에 넣어가지고 쑥향을 더 진하게 한번 뽑아볼게요. 냄새가 좋아요. 등심 썼더니 그냥 고기 국물이 기름이 줄줄 나오면서 맛있겠다. 쑥향이 지금 막 이 공간을 다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제가 쑥을 막 뭉탱이로 넣었더니 향이 너무 좋고요. 소금 간을 조금 추가할게요. 여기 국간장으로만 100% 간을 하게 되면은 국물이 너무 탁해져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섞어가지고 맑게 끓일 거고요. 어우, 쑥향 너무 좋다. 고기랑 쑥이 합쳐졌는데요. 뭔가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간 달아빠진 초콜릿, 무슨 케이크, 마라탕 이런 것들로 더럽혀진 저의 몸이 깨끗하게 다시 동맥경화 이런 거 없이 그냥 맑아지는 기분이 들고요. 아우, 너무 좋은데요? 쑥향 진짜 좋다.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먹는데 제가 당 중독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튀긴 거 좋아해요. 그것 빼고는 건강식으로 먹어요. 채소 많이 먹고 골고루 먹고 충분히 영양식으로 먹는데 제가 식단에 딱 문제가 2가지 있는데 기름진 거 좋아하는 거랑 단 거, 식후당. 밥 먹고 나면 요즘 그렇게 단 게 땡겨요. 현대인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자, 이제 충분히 육수가 우러나서 한번 걸러볼게요. 이 쑥은 먹는 용도는 아니고요. 저는 향만 뽑으려고 넣습니다. 이 고기는 등심이 또 아깝잖아요. 물론 이 국물에 맛있는 맛들이 빠져나오긴 했지만 편을 썰거나 잘게 채쳐가지고 애탕 같이 넣어가지고 또 먹어도 돼요. 이거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육수는 다시 옮겨 담고, 자, 이제 완자를 익힐 차례인데 밀가루하고 달걀옷을 입혀가지고 할 거예요. 밀가루에 떼그르르르 굴러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옷을 입혀주면은 한 번 더 고기 반죽이 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골고루 굴려가지고 약간 굴린 만두처럼 이렇게 굴려주고요. 요거는 국물을 파글파글 끓일 때 넣어야 돼요. 끓지 않을 때 넣으면 고기가 풀어져요. 달걀 이렇게 굴려가지고 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살짝 훑어서 넣어주고 이 국의 특징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 계란이 좀 풀어진 것들은 여기 살짝 걷을게요. 이렇게 해서 고기만 익으면 끝이에요. 이제 다짐 육이다 보니까 덩어리 고기보다는 훨씬 빨리 익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르르 끓어가지고 고기만 잘 익으면 완성입니다. 국물도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따라서 걸러주세요. 와, 쑥향 진짜 진하다. 제가 쑥을 데쳐서 안 넣고 생으로 넣었더니 아직도 안에가 좀 살아있어요. 안 익은 거 아니에요? 맛은 뭐 큰 맛은 없고 그냥 담백한 맛이에요. 실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런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 국물 맛에 쑥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육수 우릴 때 양지나 사태 같은 부위를 쓰는데 저는 오늘 기름기가 조금 많은 등심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 등심 편육도 맛있어요. 완자도 맛있고 등심도 맛있고. 근데 이 애탕은요, 우리가 요즘 즐겨 먹는 그런 자극적인 탕하고는 좀 다른데 굉장히 정갈하면서 깔끔하고 아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맛이고요. 정성이 더해졌으니까 우리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좋은 날에 만들어서 대접하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